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되니까 한번 보자고요. 봐야지. 체크를 해드려야지. 그 종목이 많은 건 분산 투자를 해둔 거라 걱정하시지 말고, 단타는 5%, 중장기는 10%, 그게 원칙이에요. 그럼 5%씩 해도 20개가 되겠죠. 그리고 가입 시기마다 또 틀려요. 1월 달에는 거의 내가 2차전지만 얘기해드렸는데, 그럼 2차전지를 안 사고 다른 종목을 계속 샀다는 얘기인데, 내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드렸는데, 2차전지를 많이 사시라고, 꼭 2주만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안 사신 분들은. 그죠? 그래서 많이 사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 아니요, 여기, 후기는 저기가 알게 되나, 그럼? 여기는 안 되네. 여기는 안 되는구나. 올리지 마세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일반 게시판. 제가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럴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10시 지났습니다. 뭐야, 왜 나오다가 말았어요. 화면이 나오다가 또 절로 돌아갔다가 지금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잘 나오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몰라서 그냥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야, 이제 나오죠? 이제 나오죠? 예, 반갑습니다. 예. 아까 말이 어디까지 송출이 됐는지를 제가 몰랐어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회원방에서 이야기했던 것들과 좀 이어서 쭉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새벽에 파키스탄발 뉴스가 사실 있었어요. 꽤나 이제 그 파키스탄이 어떤 제3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제3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어, 이렇게 협의를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요즘 전쟁통에 나오는 이슈나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오피셜이 아닌 이상은 뭐가 진짜인지 알기는 좀 어렵거든요.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그 소통 창구가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계속 보면 뭐 대통령 하는 말 다르고 외무장관 하는 말 다르고 뭐 다 다르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어제 계속 1시간에 한 번씩 깼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계속 뉴스는 전 다 봤고 이 시시각각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뭐 아침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결론이 안 났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아침에 어떻게 돼야 될까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솔직히 새벽에 자면서. 근데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 나왔던 이 파키스탄발 뉴스가 징크였던 거고요. 이제 2주간 휴전, 트럼프 오피셜이 떴죠. 트럼프의 그 오피셜이 떴고, 거기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이 모두 동의를 했다라는 건데, 뭐 아침에 또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제 미국이 공격을 안 하면 이란은 수비를 안 하겠다. 그러면 호르무즈도 열어주겠다. 2주 동안. 2주 동안. 약간
너 안 때리면 나도 안 때릴게. 약간 요 느낌이긴 하거든요. 예, 요 느낌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캐까지는 합의가 됐으니까 웬만하면 이 합의는 지켜지겠죠. 말 그대로 그 대신 2주짜리 어떤 그 임시적인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2주 동안 협의를 진행을 할 텐데, 미국이 처음에 15개 안을 제시를 했었고, 이란이 또 역으로 10개 안을 제시했잖아요.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이 휴전 기간 동안 협의를 진행을 하겠죠. 여기에는 오프라인 협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 오프라인 협의를 하게 되면, 이제 벤스 부통령의 역할에 대한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제 또 어떻게 진행될지를 시장은 보려고 할 거고요. 시장은 최악으로는 안 갔잖아요. 폭격으로 안 갔으니까, 일단 거기에 따른 반등인데, 여기서 이제 좀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전쟁이 끝났느냐? 이건 아니에요, 사실. 그쵸? 맞아요. 그 우라늄 농축은 포기 안 한다는 얘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호르무즈하고 우라늄을 그 협상의 키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호르무즈는 이번에 또 휴전 기간 동안은 포함한다잖아요. 근데 우라늄은 여기 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이제 우라늄 농축 관련돼서 사실 결과물이 없으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것도 또 난감한 일이기는 해서, 전쟁이 끝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2주라는 기간이 솔직히 좀 짧은 기간이거든요.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인지라 그 안에 양측이 양보할 수 있는 혹은 만족할 수 있는 협의안이 과연 도출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지나봐야 알겠죠. 지나봐야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따른 반등은 나오지만,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전쟁 관련 1막이 끝났어요. 1막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1막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3월 초에 시작을 해서 중간에 최후 통첩하고, 최후 통첩 5일 연기했다가 열흘 연기했다가 하루 더 줬다가 이제 휴전으로 갔으니까 여기까지는 1막인 거죠. 그쵸? 여기까지 1막이고, 2주 동안 통행료를 받는다. 근데 통행료 이란하고 오만이 받아서 나눠 먹는다는 얘기 계속 있었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쵸. 이거 뭐야. 관세가 하나 또 생겼네. 호르무즈 관세. 호르무즈 관세네요. 1막은 아무튼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막에 대한 협상입니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 2막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종전으로 간다고 칩시다, 한번. 만약에. 이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니까. 그렇게 되면 전쟁은 끝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 3막이 또 있어요. 3막은 뭐냐. 이제, 3월부터 치고박은 결과물에 대한, 이제, 치고박은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받아봐야죠. 치고박은 결과물을 확인해야죠. 이게 이제 지표가 되는 거고요. 온갖 지표들이 되는 거고. 전쟁은 아마 중동 전쟁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협상 일단 하나는 끝났어요. 거기에 따른 반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거기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반등이 제가 볼 때 제일 세게 나오는 구간은 이 구간일 거예요. 종전으로 가는 구간에서는 정말 반등이 세게 나올 겁니다. 이때는. 지금은 일단 좀 확인하는 거죠. 그 심지어 지금 이런 심리도 있어요. 어떤 심리가 있냐면, 미국과 이란이 모두 동의했는데 실제 이행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야, 이거 뭐 다 확인하자는 건데 그런 심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얘네가 말대로 하느냐. 근데요, 이제 이것저것 다 따지면 주식을 못해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따지면 주식을 못하고, 아마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뭐 그분들대로 혹은
주식이 많으신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되게 고민이 많은 시점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주식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야 요거 올라가 봐야 뭐 간에 기별이나 갑니까? 근데 그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마음이 급할 거라고요. 아씨 어제 샀어야 된 애가 되거든요. 근데요,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진작부터 주식 물리더라도 분할매수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을 거고, 주식 분할매수 하셔야 돼요.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비싸게 사더라도 어쩔 수가 없고, 비싸지도 않아요. 지금 3월달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제가 뭐 1막이 어떻고 2막이 어떻고 3막이 어떻고 이 얘기를 제가 왜 한 거냐면,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요런 부분들에 따라서 출렁거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상향으로 보고 있어요. 이미 저는 우상향으로 이미 보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따른 출렁거림은 근데 있을 거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전에 중동전쟁이 없었을 때처럼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이걸로 보기에는 이 전쟁 관련 내러티브가 끝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전쟁이 3월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주식 시장에는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되어도 있지만 향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출렁거림은 있을 거다. 다만 우상향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아시겠죠? 자, 아시겠으면 1번 한번 쳐보시고, 그래서 전쟁 관련돼서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 뭐 고민해봐야 답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도 최악은 피해줬네. 폭격으로 안 갔네. 아유, 나 진짜 아침까지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야, 아침에 우리 9시에 장 시작하는데 또 스톤에이지 얘기 나오나 싶었는데, 다행히 7시경에 속보로 막 뉴스가 뜨더라고요. 자, 종목들을 한번 봅시다. 근데요, 일단 이건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이렇게 사는 거 본 적 있나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1조 5천억을 샀거든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봅시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산 게 이제 9천억 4월 3일날 샀고요. 한 달 전에 한 번 있었네, 3월 18일날.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사는 거는 거의 처음 봐요. 심지어 예. 굉장히 처음 봅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은 오늘 특징은 뭐냐면요, 패시브로 들어온다라는 느낌. 보세요. 오늘 외국인들이 뭘 많이 사는지. 거래소를 많이 사고, 선물을 많이 사고, 야, 콜을 많이 샀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샀지, 콜을? 내일 옵션 만기인데. 콜을 280억이나 샀고요. 선물도 많이 샀어요. 1조 9천억. 거의 2조 가까이 샀고. 거래소 많이 샀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느낌은 뭐냐면, 디테일하게 들어온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한국 지수를 매수하는 느낌이 강해요. 한국 지수를 매수하는 느낌이 강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약해요. 코스닥 왜 약할까요? 일단 수급 기반도 약한데, 수급 기반도 거래소보다는 조금 약한 편인데, 코스닥은 지금 천덕꾸러기가 하나가 있잖아요. 네. 코스닥의 천덕꾸러기 3천당 제약인지 뭐지 이거. 아직 이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조금씩 나아지는 분위기로 보고 있어요. 이거 3천당 제약. 이게 어제 또 넥스트장인가요? 넥스트장에서 하한가였잖아요. 그 서울경제에서 무슨 기사가 났는데, 무슨 이 회사가 대만에 회사 하나 걸쳐가지고 그 대만 회사가 특허 등록을 한 게 사실은 3천당 제약 거다 라고 3천당은 주장을 하고, 그게 그 과정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기사가 났죠. 그리고 심지어 그 대만 회사가 되게 작은 회사인데, 무슨 그 대만 회사 건물 18층에 있다고 하는데 18층에 없더라 라고 기사가 났는데, 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한가 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건물 기사는 지워졌어요. 왜냐면 건물은 있긴 하더라.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앞에 건물은 18층까지 없고 뒤에 건물이 18층까지 있고 그 뒤에 건물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기사가 또 지워지고 근데 한가는 안 풀리고. 여튼 지금 삼천당이 여러모로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시가총액 1위를 갔어 나름. 이거 그냥 코스닥의 얼굴이었어요 사실 최근에. 나름 코스닥의 얼굴이었던 회사가 120만원에서 40만원을 간다고요?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세 토막이나.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20만원이에요 삼성전자. 그냥 하이닉스라고 칩시다. 하이닉스가 100만원인데 하이닉스가 일주일 만에 30만원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하이닉스가 일주일 만에 30만원이 어떻게 돼요? 지금 100만원인데? 그 일이 이제 삼천당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왜냐면 쟤는 시가총액이 1위였으니까. 시가총액이 1위였으니까. 저는 그 영향이 되게 컸다고 봐요. 그 영향이 되게 컸다고 보고.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역으로 좀 많이 빠진 것들이 많거든요. 이 바이오텍에서. 근데 이래서 이제 바이오는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은요 바이오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 때문에 그럼 코스닥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거래소를 그냥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를 볼 수밖에 없는 논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논리는 바이오가 없으면 코스닥이 없어요. 그게 너무 커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이러한 난동이 마치 저번에 예전으로 치면 HLB가 이랬었고 더 옛날로 가면 바이로메드라고 현 헬릭스미스죠. 그게 시총 1위까지 갔다가 이런 적이 있었고 사실 코스닥 역사에서 바이오 기업이 시총 1위까지 갔다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빠진 사례는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알테오젠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알테오젠은 안 그랬으니까요. 얘는 숫자로 찍었으니까. 여튼 간에 삼천당 제약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 회사를 잘 몰라요. 삼천당 제약을. 저는 삼천당 제약을 이 초기 때 1월달이었죠. 이 초기 때 차트 보고 한번 매매하고 단기 익절하고 나온 게 다예요.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 그럼 제가 이 회사를 왜 잘 모르냐면 보고서가 별로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잘. 항상 의문이긴 했어요. 왜 얘는 보고서가 없을까? 시총이 이렇게 높은데 보고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는. 이 회사가 근데 뭔가 의문스러운 건 사실이고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근데 이번에 대표이사가 제조업이라고 했잖아요. 전 그게 되게 큰 패착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제조업이 왜 이렇게 비싸요? 말이 안 되지. 단순 제조업이면 이런 밸류에이션을 받으면 안 되죠. 제약바이오로 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의 밸류를 받아야지 삼천당이 왜 신약기업의 밸류를 받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튼 반도체 소부장이 코스닥 상위로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가려면 한 세월이 걸려요 여러분. 저거는 되게 그러니까는 시장의 성격이 아예 바뀌는 건데요. 그거는 저 밑에 있는 애들이 뭐 시총 여기 2조 3조 하는 이 무수히 많은 이 반도체 기업들이 막 10조 가까이 다 올라오는 이 현상. 그러니까는 반도체 소부장이 한 3배 정도는 가야 돼요. 현재 자리에서. 그래야 성격이 조금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느 세월에 된다고 보냐는 거죠. 그게 언젠가는 가능하죠. 예, 언젠가는 가능하긴 한데 말 그대로 언젠가 가능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코스닥이 작년부터 시작된 상승 파동에서 어디까지 갔느냐 이거 계산하는 건데 이거가 반도체가 주역이 되려면 소부장이 지금 한 3배는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가격에서 이게 어느 세월에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능한 일인 거지. 그게 지금 코스닥이 올해 어느 지수를 가느냐에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다 밑에 가 있는데.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3천당도 반등 시도를 하지 않겠어요? 야, 그래도 이게 새 토막이 났는데 이 새 토막이 나는 과정 중에 뭐 대단한 악재가 있었나? 난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올라갔을 때도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떨어질 때도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대단한 호재도 아니었던 것 같고 대단한 악재도 아닌 것 같은데 주가가 혼자 이렇게 난리가 났네. 정약용이 뭐라고 하냐고요? 그 형도 생각하는 머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이제 우기죠.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3배, 4배 간다는 얘기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3배, 4배를 가야 얘네가 지수를 움직일 텐데 그러니까 3배, 4배 갈 거래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3배, 4배를 가야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 뭐 한 5배, 6배 가면 되겠네 이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렇게 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나 언젠가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 그거는 동의하지만 지금 당장 그 상황이 오기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왜 이게 불가능한 거를 우기면 안 되죠. 숫자상 불가능한 게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는 저 뒤에 되게 많아요. 요 뒷부분으로 가면 반도체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대부분 시총 1, 2조가 많다고요. 얘네가 막 최소 5조에서 10조 사이로 쭉 올라오면 이러면 바뀌죠. 이러면 바뀌는데 그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무조건.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 잠깐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얼마야? 한번 볼까요? 코스닥 맞죠? 이쪽으로 가서 볼게요. 자 이제 종목들 좀 볼게요. 자 얘가 시총이 2조죠. 얘가 지금 2조예요. 하나마이크론. 잠깐만. 네, 코스닥 맞죠? 코스닥 150. 얘가 시총이 2조라고요. 그럼 얘가 10만원을 가면요. 지금 3만원이에요. 얘가 10만원을 가면 시총이 한 6조 정도 돼요. 하나마이크론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총이 6조 정도 되면 시가총액 12위로 올라서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마이크론이 10만원을 가면 시가총액 12위가 된다고요. 저런 기업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소부장은 3배, 4배를 가야 적어도 한 20위권의 종목들이 우수수 들어온다니까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당장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의 가치가 더더욱 부각이 되는 거예요. 뭐 리노공업, 원익IPS, HPSP,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최상단에 리노공업만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좀 뒤에 있는데 얘네들의 가치가 더 부각이 되는 거죠. 반도체 입장에서는. 그쵸? 예를 들면 리노공업 8조, 이오테크닉스 5조, 그럼 13조죠? 원익IPS 5조, 18조. 여기 ISC도 있네. 의외로 좀 많네, 이제. 요 뒤에는. 그러면 한 18조에서 23조. HPSP 3조, 26조. 근데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합하면 40조예요. 지금 방금 한 5, 6개 합해하니까 뭐 26조 정도 나왔잖아요. 그냥 에코프로 2개 합하면 40조라니까요. 이게 뒤집어 엎어지는, 구조가 뒤집어 엎어지는 건, 뚝딱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 반도체를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또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이것도 되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반도체 좋게 봐요. 예. 맞아요. 반도체는 그러니까 이런 또 얘기를 하죠. 바이오 기업들은 실적도 없는데 밸류가 왜 이렇게 높고 반도체는 실적이 좋은데 왜 밸류가 낮냐라고 하는데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천당 IR에서
큰 실수가 제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얘네가 자기는 신약개발 기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래요. 대표이사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꾸 온갖 의혹들이 나오니까. 그거 자체가 실수예요, 발언이. 자기 스스로 우리 회사 너무 비싸요 이래버린 거라고요. 아무튼 천당이래요. 저는 삼천당 제약을 그닥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나 그래도 제가 잘 돼야, 자리를 잘 잡고 해야 바이오도 좀 자리를 잡고. 근데 약간 이제 초입인 것 같아요. 바이오는 아무튼 조만간 한번 세게 튈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빠질 거 뭐 다 빠졌고 끝물인데 뭐. 조만간 한번 세게 튀지 않을까 싶고, 그게 항상 보면 뭔가 트리거가 필요하긴 한데 다음 주에 지금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요. AACR이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요. AACR이 다음 주에 이제 AACR이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전쟁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빠졌으니 오히려 그게 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삼천당 제약 여의도에 있지 않아요? 나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본사 건물이 뭐예요? 왜요? 여의도에 있지 않아요? 영등포 이쪽에 있지 않나? 응? 화성에 있네? 나 이거 본 것 같은데. 그쪽에도 건물이 있을 텐데. 여튼 소가는 뭐야? 이상 이 꼬름했죠. 뭔가. 맞아, 갈색 건물. 아시네? 해매님도 그 저랑 같은 거 보신 거 아니에요? 나 지나가다 봤는데 갈색으로 생긴 거 되게 오래된 건물. 여튼 옛날에 봤나? 이전을 했나? 까지 모르겠다. 맞아요, 갈색에 맨 위에 삼천당 제약 써 있고 맞아요. 제가 저도 봤거든요. 지나가다가. 자, 딴 것 좀 볼게요. 오늘 좀 색다른 얘기를 하나 좀 꺼내볼게요. 3빌리언은 어떠냐고? 좋죠. 뭐 회사는 좋은데 시장의 메커니즘이 이러하니까. 근데 좋아요. 3빌리언 좋아요. 좋은데 뭐 안간히 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뭐 지금 이제 바이오랑 의료 AI가 수업이 꼬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거 풀리면 세게 가겠죠. 그리고 DS 단속 이런 거는, 이거는 오늘 얘 빠지죠. 얘 오늘 왜 빠지겠어요? 이게 대체 에너지 관련주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대체 에너지 관련주 중에 빠지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는데요. 예, 뭐 그렇죠. 빠지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는데 DS 단속 같은 거는 만약에 폭격으로 갔으면 얘는 급등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전쟁이 휴전이 아니라 좀 세게 가는 분위기로 갔으면 급등을 했겠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굳이 대놓고 이야기를 드린 이유, 이거 제가 19,000원에 샀다고 했잖아요. 저 지금 매수가예요, 지금. 근데 제가 이걸 대놓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얘는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란 변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디로 튈지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이건 모르겠거든요. 이건 모른다고요. 이게 하나하나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무슨 테마주도 아니고 전쟁 테마주도 아니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에너지 관련 얘기가 쏙 들어갈 것 같으십니까? 이거 더 커지지 않겠어요? 유가가 60불로 내려올까요? 전 이렇게는 안 내려올 것 같은데. 에너지 관련된 이슈는 더 커질 거고, 각국은 언제 저런 상황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 위기의식 때문에 에너지 자립에 대한 니즈가 엄청 세질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은 그런 것들, 뭐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끝나면 방산이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 이거 계속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는 사실 전쟁통에 그래서 안 빠지고 왔다 갔다 횡보만 하던 거예요. 시세는 못 줬어요. 그럼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종목에 좀 불리하게끔 전황이 돌아가도 딱히 피해볼 건 없고,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떤 해지 역할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자립도, 에너지 자립에 대한 니즈가 부각이 되면, 여러분 이터닉스 같은 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SK 이터닉스인데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DS 단석 같은 거는 느낌이 딱 이터닉스 옛날에 2만원 초반에 얘기할 때랑 그 자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제가 선까지 그어가면서 얘기를 해놨네, 이미. 여기가 하단이고 여기가 상단인데 시세가 터지는 구간은 어디냐면 상단을 뚫어야 시세는 터져요. 아셨죠?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자세히 했죠? 여기를 뚫어야 시세가 터지는데 여기가 지지라인이고, 문제는 여기가 깨져도 저는 급락할 것 같진 않아요. 여기 이 정도 메꾸고 올라오려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크게 빠질 데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슈들은 그렇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재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로키스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의 수급이 최근에 보면 전쟁통에도 많이 올라갔던 일부 주식들, 근데 전쟁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개별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일부 주식들이 급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천당 제약이긴 한데, 이제 의료 AI에서는 다 무시하고 올라갔던 주식이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로킷이잖아요. 얘는 오늘도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이게 일반적으로 빠지지는 않거든요. 종목들이 요즘 빠질 때 보면. 근데 얘도 얼마 전까지 혼자 신고가 가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하락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의외로 종목들 막 뒤져보다 보니까 야, 이게 왜 이렇게 빠지지? 라는 종목들이 좀 있기는 해요, 오늘도. 근데 아직은 시장이 수급이요, 디테일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휴전이란 이슈가 딱 나왔으니 꽝 하고 지금 거래소, 선물, 뭐 옵션 뭐 이런 위주로 해서 이제 약간 패시브 형태로 들어온 거라 디테일하게 수급이 안 들어와 있고, 오히려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 전쟁통에도 안 빠졌던 종목들, 전쟁 이슈를 등에 업고 움직였던 애들, 얘네들은 오히려 빠지는 것 같아요. 약간 수급이 그런 형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형태가. 자, 제가 오늘 지금 이제 드리려고 했던 얘기는 재건인데요. 저 재건이 좀 움직일 것 같아서 재건이 한번 봅시다. 재건이 왜 움직일 것 같냐면, 우리가 재건 테마는 소위 말해서 그 러시아 러우 전쟁 때문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일종의 테마기는 한데, 이쪽이 일단은 중동은 기본적으로 국내 건설사들의 그 레퍼런스가 많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이란은 경제 제재를 받던 나라라서 추후에 이란도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얘네 뭐 평생 지금 이미 뭐 기반 시설 다 부셔졌다고 하던데, 이거는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제 제재를 받던 나라라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 소수예요. 이쪽은, 이란은, 중동에서도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재건하면 뭘 봅니까? 건설기계를 원래는 보는데, 지금 중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건설 쪽이 강하죠. 건설주.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 거의 이거는 신고가인데도 상한가예요, 거의.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종목들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이쪽은 사람들이 그냥 러우 전쟁 그 여기에 대한 향수 정도 있는 분위기. 이때 움직였던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중동이니까 그냥 건설사? 뭐 이 정도 지금 사람들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 조금만 디테일하게 파보면 저는 좀 기회가 있어 보여서 테마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테마주랑 그러니까는 맥락 없는 테마주는 싫어하고요. 테마주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저는 그냥 데이터 기반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아까 회원방송에서는 이미 이제 종목들하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 중동 쪽하고 기왕이면 이란 쪽? 근데 중동도 이란의 공격 때문에 뭐 피해를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중동 쪽하고 이란 쪽, 이쪽에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지점이 있거나 있었던 기업들이 있어요. 지점, 이제 그 지역 거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던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형태로 참여한 기업들이 있고, 지점은 없어요, 이런 애들은. 그리고 이제 지점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사라고 해야 되겠다. 지사. 프로젝트 형태로 참여한 기업들이 있고, 그 뭔가 중동 지역에 대규모 건설이 있을 때 지사까지는 아니고 간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품을 납품하던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저는 1번하고 4번을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1번하고 4번. 그러면 종목들이 좀 압축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분야는 건설 쪽도 있고, 그 다음 뭐 플랜트 쪽이 있고, 그다음 건설 기계 쪽이 있어요. 이렇게 세 분야로 해서 뭐 각각 또 이렇게 나뉘겠죠. 건설도 보면 이제 대형사가 있고 중소형사가 있겠죠. 플랜트도 대형사가 있고 중소형사가 있을 거고, 이쪽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1번과 4번에 해당되는 기업들 한번 찾아보세요. 1번과 4번에 해당되면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찾아보면, 제가 이거 종목은 얘기를 못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산 것도 있고 며칠 전에 산 것도 있고 오늘 살려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종목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한데, 제가 이런 식으로 찾았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예. 이 정도면 다 떠먹여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요즘 그 AI가 얼마나 잘 돼 있구만. 저거 쳐보면 금방금방 나오는데. 5분 10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정도까지 제공을 했으면 그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여기 건설사는 다 들어가는 것 같네요. 보니까 건설사 다 세네. 오늘 건설사 진짜 세죠. 네. 건설사 일단 다 세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쪽 다 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옛날에 보면 전진건설 로봇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딱 그 옛날에 그 뭡니까 그 테마주들 러우 전쟁 재건 테마 쪽이잖아요. 근데 러우 전쟁 재건 테마면 뭡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SY 이런 거 아닌가? 제가 이런 거 보자는 거 아니에요. SY 스틸텍 이런 거 있고 막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올라오긴 하네. 데모 이런 거 있고. 근데 제가 이런 걸 사실 얘기하고자 함은 아니고, 시장은 뭔가 새로운 걸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중동이라는 지역은 우리나라랑 관련이 꽤 높았던 지역인지라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좀 새로운 애들이 나올 수가 있다. 제가 찾아보니까 종목들이 좀 새롭던데.
전 다 이미 찾아봤고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보시면 되고, 종류 다 말해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진짜 세게 움직이면 뭐가 진짜 세게 갈까요? 이런 애들이 세게 가지 않겠어요? 중소형사에서 뭔가 확실한 기업들, 확실한 레퍼런스가 있는 애들이 시장에 알려지면 얘네가 세게 가죠. 나중에 갈 때는. 가장 노멀한 건 대형사 위주로 보는 거고. 뭐 하나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얘, 삼성 ENA는. 그 플랜트로 가는 거. 맞아요. 이미 가고도 있어요. 맞아요. 이미 가고 있는데 중소형사에서는 글쎄 아직 저는 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진 않던데 보니까. 반대로 이미 가고 있는 것도 이런 것들 뭐 대우건설 이게 뭐 때문에 갔어요? 원전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원전 때문에 갔잖아요. 자, 지금 지수가 언제 얼마예요? 5,800이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떤 거가 의미가 없냐면 중국이 이란하고 친하죠. 맞아요. 중국이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친한가요? 우리나라 테헤란로도 있는데 안 친한가? 우리나라는 강남 한복판에 테헤란로도 있잖아요. 뭐 안 친한 말 할 수 없고. 근데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수혜 볼 것 같아요, 저는. 건설사들은 확실히. 왜냐면 레퍼런스가 많고 짱짱하거든요. 중동 쪽에서는. 건설사들은 많이. 참 우크라이나보다는. 아니, 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친미다. 친미니까 친중인 이란과 거래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러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도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저는 보는 게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재건을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종전 아니에요? 종전이 돼야 재건을 하죠. 종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악수하고 우리 이제 친하게 지냅시다 겉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래야 종전되는 거 아닌가? 뭐 위대한 이란 국민들 막 트럼프 막 이렇게 또 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물론 이게 겉으로만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자, 그리고 경제 제재 풀겠죠. 응? 경제 제재 안 풀겠어요? 종전이 되면 풀겠지. 그렇지 않을까? 경제 제재 풀고 뭐 이것저것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때 재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친중 친미가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건은 종전이 돼야 가능한 그 시나리오라, 아직은 타임테이블이 좀 남은 시나리오인데 주식시장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꼭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때 재건 테마 엄청 셌던 거 기억하실 텐데, 심지어 이때 중소형만 간 게 아닌데 LCD 현대 건설 기계도 날라갔었는데, 단순 테마로 보기엔. 근데 차라리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는 나는 중동이 오히려 더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 참여는. 개인 유튜브 매일 라이브를 하는데, 제가 월요일날 병원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했고요. 어제는 공방 일정이 있어서 못했고, 오늘은 합니다. 11시 반에 해요. 매일 하는데 지금 공교롭게 월화 이슈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고. 중동이 이란 공격 때문에 또 피해 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개죠. 하나는 이란, 하나는 중동이에요. 포인트가 두 개예요. 포인트가 두 개고, 나름 우리나라는 저쪽에서 뭔가 일들을 예전에 많이 해왔던 회사들이 많아서. 근데 찾아보면 이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막 연관 있는 회사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찾아보면. 여기 뭐 개별 종목 홍보하지 마시고. 넥시 뭐 갈 수 있죠. 넥시 지금 얼마야? 4,000원 해요? 맞네. 내가 정확하게 맞췄네. 뺐다 올렸구나. 제가 이거 차트도 기억나요. 이런 거는 4,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주식이죠. 계속 4,000원이네. 자, 그렇고요. 또 봅시다. 섹터들 한번 좀 훑어볼게요. 바이오가 가야 호싸게 갈 텐데, 반도체 한번 볼까? 와, 야, 심텍 많이 올랐다. 아, 이때 샀어야 돼. 심텍 많이 올랐네요. 다 올라왔네, 또. 아이고. 작전. 아유, 그냥 그놈의 작전. 저는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 잡혀갈 수도 있겠다. 이제 말 조심해야겠다. 말 조심해야겠다. 나 그냥 얘기할래. 여러분, 작전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제가 뭐 작전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작전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나쁘긴 한데, 이게 뭐만 하면 작전이래. 난 진짜 그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전 좀 일단 있고, 그리고 그거 뭐냐면, 제가 옛날에 주식할 때 마인드가 뭐였냐면, 심지어 작전주를 찾아 헤맨 적도 있어요. 저는. 왜? 얘는 작전주 같은데? 그거를 막 찾아요. 차트나 온갖 이런 정황들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올라타서 수익을 내고, 이런 매매도 많이 했었던지라, 작전이 이게 나쁜 건가? 작전을 직접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전주를 내가 잘 찾아서 상승 초입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짓이 나쁜 짓인가냐는 거죠. 작전 자체를 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요즘 하도 작전 이래서 종목마다 다 작전한데, 우리나라 주식은 뭐 다 작전주야. 그렇게 따지면. 이런 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작전주 잡으려면 이런 거 지금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뒤다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게 말이 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이거 bun쪽 파야지. 그러면 내 사람 이름은 얘기 못하겠지만 이걸 팔 거면 누굴 파야 되는지 또 나오잖아요. 왜 안 파냐고. 왜 조그마한 것들만 가지고 막 그렇게 큰 거, 몰라.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으니까. 작전주로 돈을 어떻게 쉽게 벌어요? 작전주가 돈을 크게 잃기도 하는데.
그냥 그래요. 저런 거나 잡아 어떻게 좀 좁혀야지. 저거 뭐야 저게. 시장을 망가뜨렸잖아요 쟤는. 아니 조그만한 주식에 혼자 오르든 말든 나는 그런 거는 왜 그런 것들을 잡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시장에서 진짜 요만한 걸 갖고 잡으니까 큰 걸 갖고 잡아야지. 큰 걸 갖고 잡아야지. 왜 요만한 거 가지고 그 잡아봐야 뭐 아무 것도 없는 거. 큰 거는 가만히 입국 탓하고 있고 그런 게 뭐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저런 거 잡아야지. 나 이제 사람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나 진짜 잡혀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정치 성향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제가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좀 짜증나요. 네, 근데 저거 죽었다 깨도 안 잡아갈 것 같긴 한데 아 짜증나 진짜. 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던 거 혹시 모르세요? 그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아 나 진짜 잡혀가겠다 여러분. 아 몰라 이러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심해야 돼. 말을 좀 아껴야 되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잔챙이들을 자꾸 잡고 있는 거지 지금 웃긴 게. 진짜 거물급들은 절대 안 잡혀요 여러분. 거물급은 절대 안 잡힙니다. 왜요? 다 결탁돼 있거든. 정치인들이 이 결탁 안 돼 있는 줄 아세요? 다 돼 있지. 이 나쁜 놈들. 지들 거는 다 해먹고 괜히 잔챙이들 잡아놓고 전시효과처럼 와 우리가 잡았다고 이러고 있고 지들은 뒤에서 더 크게 해먹고 있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지. 아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런 소문들은 되게 많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 선거철 때마다 뭐 해먹는다 뭐 해먹는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아 몰라 수익을 자시고. 아 저는 애초에 며칠 전에 저 대신 월요일날 김정기 대표가 방송했죠. 저 대신 월요일날 이제 김정기 대표가 방송을 했을 텐데 그 친구가 이제 저랑 약간 친분이 있어요. 약간 친분이 있는데 월요일날 제가 이제 아기 병원 때문에 오전에 방송을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옛날 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저랑 이제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거든요.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고민 상담을 막 하는데 제가 유튜브 활동을 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다. 지금 봐서 내가 볼 때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이제 시청자가 많이 보냐.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네 방송 잠깐 봤는데 야 일단 PT부터 치워라. PPT 그냥 날 것 그대로. 나야 너 정도면 주식을 좀 잘 보는 앤데 그냥 생각나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해도 충분한데 왜 PT를 가지고 준비하는 게 그게 시장이 라이브로 돌아가는데 그냥 시장 보고 가는 게 낫지. 준비해봐야 그것보다는 그냥 준비하지 말고 해라. 그 준비하는 그 정성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차라리 올려라. 라이브 방송에서는 글쎄 누군가는 그걸 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다수가 좋아하는 건 그냥 하는 걸 더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는 했을 텐데 나는 PT 준비 안 할 거라고. 그때 분위기가 이 굿작전 하는 사람들 전부 PT 준비해가지고 PT 가지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래요. 그거는 차라리 내가 좀 부지런하게 활동을 해서 컨텐츠를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굳이 라이브로 도는 시장에서 그 PT 가지고 설명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시장 봐가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가끔 농담도 하고 이런 게 낫지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공부는 나 따로 이제 장 끝나고 하는 거지.
공부는 장 끝나고 하는 거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장중에 저도 열심히 막 챗GPT로 이것저것 찾아보긴 했어요. 저도 지금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어서. 네. 아무튼. 자, 좀 종목들 한번 훑어볼게요, 여러분. 그치, 이런 것 때문에 좀 짜증나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혹시 IT캠 같은 거 매매하세요? 아, 김정기 대표 잘해요. 예. 아, 종목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 사실 그 친구는 저번에 한 두 번 정도 회식 자리에서 만났는데 이게 저를 잘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인지라 이렇게 와서 막 살갑게 굴어주면 친해지잖아요. 그 친구랑 그러니까 김민재랑 김민재 대표랑 김정기 대표가 그 둘이가 한 두 번밖에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예 전화도 자주 하고, 전 원래 제가 전화를 안 하거든요. 전 전화를 안 하는데 전화도 자주 하고 문자도 보내고 막 하더라고요. 여튼 이 IT캠 이런 거 이거는 좀 보고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IT캠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해본 적은 없는데 사실 제가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좀 내용을 찾아봤던 회사거든요. 내용을 좀 찾아봤다고요. 이게 파미세라고 많이 비교되던 회사예요, 사실. 근데 이게 감사보고서 거절당했잖아요. 의견 거절당했어요. 이거 은근히 본 사람들 좀 있을 거고 들고 있는 사람도 제가 볼 땐 있을 법해요. 왜냐면 이 차트도 이뻤거든요. 어느 순간까지는 1월 초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 깨지고 나서부터 좀 이상해졌는데 여기서부터 이상해졌는데 저도 이때는 그래서 안 봤거든요. 이때까지만 좀 보다가 말았고 이때는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못 샀어요. 계속 살까 고민했던 적이 진짜 있던 회사고요, 실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상장 폐지가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 작전보다 이런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더 나쁜 거 아닌가? 이거는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상장된 지 1년도 채 안 됐다라는 거는 온전한 온기 사업 보고서가 한 번도 아직 안 났다는 얘기인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거에서 상장 폐지 된다고? 이런 게 어딨어요? 야, 나 이런 사례는 진짜 찾아보기 어려운데. 근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내용을 찾아보진 않았어요. 제가 뭐 관심 있게 보고 막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재무제표나 실적 베이스만 봤을 때 이게 의견 거절 당할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야, 우리가 뭘 믿고 투자를 해요?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이게 그냥 감사보고서 시즌이 무서운 게 저런 기업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해마다 보면 한두 개씩 꼭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 종목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 꼭 나와요. 저런 게 난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모르겠다. 제가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지만, 근데 지금 여기에도 혹시 이게 IT캠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쩌다가 IT캠이 있어요. 나는 1억 가지고 투자하는데, 근데 뭐, 한 500만 원 샀어. 혹은 1000만 원을 샀어. 이거는 5%고, 이거는 10% 비중이잖아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딴 걸로 버시면 돼요. 딴 걸로 이 퍼센테이지만큼 버시면 돼요. 20%까지도 가능해요. 30%? 제가 볼 땐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이게 50% 넘어가면 쉽지 않지만, 왜냐면 더블 나야 되니까. 예를 들어 1억이 5천만 원 됐어. 근데 50%까지도 가능해. 이 이상은 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이상까지. 그러니까 1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을 극단적으로 샀어요. 50%. 근데 이거 상장 폐지되는 분위기야. 그럼 날라간 거잖아요. 1억이 반토막 난 거죠. 괜찮아요. 괜찮진 않지만 5천으로 1억 만들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거기에 매달려 봐야 답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집중 투자가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대형주나 그냥 가능한 게 집중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우리나라가 지금 지수가 5,800막 이러고 앉아 있는데,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갭이 옛날보다 더 벌어졌어요. 옛날보다 더 벌어졌어요.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갭이. 뭐냐면 지수가 2000년 시절보다 중소형주들은 시황이 더 안 좋아요. 양극화가 심해졌거든요, 지금 되게. 전 이것도 되게 문제라고 봐요.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사실 좋진 않거든요. 뭐 경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주식시장이 지금 그래요. 딱. 많이 심해요, 많이. 이게 예전에는요, 여러분, 예전에는 시가총액이요, 시가총액 기준 500억 미만 기업이 손에 꼽혔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지수는 더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되게 많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근데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걔네들은 실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실적이 뭐 예를 들면 해마다 100억씩 버는데도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되는 애들도 있다고요, 지금.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환율 1,500원 깨지는 건 저도 봤는데 1,477원까지 내려왔네요. 잠깐 볼게요. 그렇게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려오긴 했네. (1477원) 많이 내려왔네. 자, 회원분들은 제가 뭐 얘기하는지는 아실 텐데, 아까 제가 절반 익절하라고 했던 거, 근데 아까 가격이 계속 내려오더만, 그거 못하신 분들 지금 하면 되겠네. 다시 올라왔네. 그 가격대로 올라왔죠. 절반 정도 익절하시면서 보세요. 다 팔기는 좀 뭔가 아까워요. 그래서 다 팔기는 아깝기는 하니까. 북한이 미사일 쐈대요? 북한이 미사일을 또 왜 쐈지? 한번 봐달라는 건가? 근데 이제 5월 달에 미중 회담, 정상 회담을 하면 미사일 쐈다? 여기에 좀 껴달라는 건가? 껴달라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란 경제 제재를 이번에 종전까지 가면서 푸는 단계로 가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열은 좀 받겠다. 자기도 뭐 어떻게 좀 해달라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도 같이 얘기해보자 뭐 이렇게. 이게요. 자, 제가 아까 이 얘기 왜 꺼냈냐면 제가 이건 예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인데 제가 이제 저도 증권 주식을 엄청 오래 봤거든요. 2000년부터 봤어요. 저는 주식을 99년에 주식을 10만 원 가지고 처음 시작해서 중간에 뭐 바빠서 못 본 적은 몇 번 있어요. 왜냐면 저도 학생이니까 학점 따러 공부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취업하려면 취업해야 되니까. 저도 대학교 4학년 때는 주식을 안 봤죠. 학점 땄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 군대 갔다 와서 제가 1학년 2학기 때 학고를 맞아가지고 그때는 맨날 놀 때라 이제 군대 갔다 오고 한 대학교 3학년부터는 정신을 차렸거든요. 저를 만나려면 도서관에 항상 왔어야 돼요. 항상 도서관에서 거의 숙식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벼락치기를 하는 거죠. 학점 잘 만들어서 취업하려고. 근데 저는 그 전에 이제 99년부터 조금씩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별의별 걸 다 봤어요. 별의별 걸 다 봤고 아직까지 상장 폐지를 당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상장 폐지를 한번 당해볼 뻔했던 적이 딱 한 번인가 있는데 그 장 마감 동시효과에 팔았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됐어요. 이런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말고는 이제 저는 그런 거는 당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도 보고 뭐 하면서 보면 여러분 음지의 돈이라는 거 아세요? 음지의 돈? 어둠의 돈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음지의 돈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세요? 이제 현재 세계로 치면 이제 코인과 관련된 돈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수부로 이름 바꿨지만 아니 막 BJ들한테 돈 쓰고 막 하지 않습니까? 저거 돈 왜 쓰냐? 그게 자금 세탁이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지하자금. 맞아, 지하자금이라고 해야겠다. 이게 예전에 박근혜 때인가? 박근혜 시절에 지하자금의 양성화라는 정책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빅솔론인가요? 이거 급등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있나? 빅솔론. 아직도 있네? 이게 예전에 지하자금 양성화 수혜주였어요. 보자. 이때인가? 이때인가 보다. 이때. 근데 보세요. 여튼 지하 자금이 오히려 어마무시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있어요.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에는 그런 돈들이 많이 들어와요. 소위 FI라는 탈을 쓰고 돈이 들어와요. 어디에? 중소형 기업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하 자금이 양성화 되는 겁니다, 그냥.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도 보면 코인 자금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오려고 해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요새. 이게 왜 들어오려고 하는지 알아요? 양성화 하려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려고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처럼 주식을 사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기업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는 이게 기업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금 세탁도 되고 자금이 깨끗한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책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의 폐쇄적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폐쇄적이고,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큰 거는 냅두고, 작은 건 가지고 난리를 쳐요. 이 지하자금이 이게 올라오는 것들도 보면 다 이게 군소 단위라서, 그걸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걸어요. 근데 보시면요, 중소형 기업은요, 일단 돈이 필요해요. 무슨 기업들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이제 FI들이 이제 돈을 투입을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폐쇄적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소형 기업들이 돈을 구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커질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무슨 정책, 당국자도 아니고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반적인 정책이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인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숨쉴 구멍을 안 만들어줘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계열사들 밀어주고 이런 것들 다 똑같죠. 그래서 근데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튼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던 건데 심택 나 심택을 심택 아깝다. 되게 중량기로 되게 좋아요. 제가 하나 일화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 반도체 아저씨랑 딱 있다가 제가 심택을 샀었다는 거는 그 아저씨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너 심택 들고 있냐 이러더라고요. 너 심택 들고 있냐 이래요. 그래서 나 팔았잖아 그랬더니 얼마에? 그래서 나 63,000원인가? 뭐 팔았을걸? 이때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이때예요. 이때 이제 그 얘기를 만나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너 때문에 수급이 꼬였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나 때문에 수급이 꼬이냐고. 나 여기서 팔고 다시 사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이 이날인가? 하루 많이 오른 날이 있어요. 이날인가 할 텐데 가뜩이나 오늘 올라서 짜증나는데 나 떨어져야 사는데 그랬더니 이게 제가 수급을 꼬이게 해서 빠졌다는 거야 자꾸. 그래서 형 심택 관심 없지 않아? 이랬더니 심택이 내가 왜 관심이 없냐? 너 형 사람들이 물어보면 얘기 안 해주잖아. 이랬더니 심택만 물어보니까 그러지 징글징글한 새끼들 이러는데 이 징글징글한 새끼들 심택만 물어본다고. 몇 명 있다고. 나만 보면 심택만 물어본다고. 지겨워 죽겠다고 진짜. 심택은 그 형한테 물어보지 마요. 저한테 물어봐요. 차라리 저한테 물어봐요. 아셨죠? 저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심택 항상 얘기하지만 소캠 최대수 해주. 소캠 최대수 해주고 조금 큰 그림으로 되게 좋아요. 큰 그림으로 되게 좋아요. 제가 판 이유는 큰 그림으로 좋아서 사실은 판 건데 단기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판 건데 그 생각은 저는 변함은 없어요 사실. 근데 기판주 중에서 중장기 타픽은 심택이 맞아요. 중장기 타픽. 유신이 상이에요? 그 심택 하나마이크론 언급하면 왜 화가 나겠어요? 하나마이크론은 맞아 하나마이크론 얘기도 하더라.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심택하고 하나마이크론은 왜 이렇게 물어보냐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택 하나마이크론 둘 다 나 들고 있는데 그랬더니 에이씨 그래서 물어보는구만 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우리 방 너 회원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 방 회원을 왜 하냐고. 미쳤냐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다 얘기해주는데 내가 형 방 회원을 왜 하냐고. 그랬더니
아이씨 너 씨 왜 자꾸 종목이 겹치냐 이래서 형 심텍 하나마이크론 좋은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다 알지.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냥 알려져 있는 주식 아닌가? 주가가 싸고 모멘텀이 있고 밸류에이션 좋고 반도체 대표 기업인데 이거를 왜 형만 알아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마이크론도 너무 좋은 회사예요. 너무 좋은 회사라니까요. 저는 이거 24,000원에 샀다고 했죠. 얼마 전에 여기서 또 샀어요. 얼마 전에 이날 샀어요 사실. 이날 샀고 다음날 빠졌다가 올라왔다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러고 있는데 아휴 그냥 뭐 사는 거 올라가겠죠. 이런 거는 뭐 걱정이 됩니까 이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진짜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종목이고 자시고 그냥 대중적인 주식 아니에요 이런 거는. 하나마이크론, 심텍. 아니 그만 얘기할게요. 예. 근데 신기한 거 제가 반도체 몇 개 최근에 보던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매매하던 것도 있고 해서 내가 그 얘기를 꺼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 형이 너 진짜 우리 방 회원이지 이러는 거여서 너 어디서 듣는 거 있냐 이러는 거여서 와 이 형 진짜 돌겠다 진짜. 그냥 뒤져보다가 싸 보여서 산 건데 어디서 뭘 듣냐고. 그랬더니 야씨 그 우리 방 무슨 뭐 8대 종목 중에 하나야. 그래서 아 형네 8대 종목이 있어. 그래서 전 지금 그 8대 종목 중에 6개를 알아요 이미. 이것도 그 방 회원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 근데 제가 물어봐서 한 게 아니라 저도 실제 샀는데 종목이 자꾸 겹치는 거예요. 겹칠 수는 있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종목이 겹칠 수는 있잖아요.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은데.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지금 반도체에서는 좀 싼 거 위주로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좋은 것들 위주로. 근데 보니까 다 그게 이제 그 종목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깜짝 놀라더라고. 아마 지금도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 얘기 듣고 사나, 혹은 진짜 이 새끼가 회원인가. 근데 회원이 아니라니까요. 미쳤어요. 내가 진짜 거기 회원. 아니 왜요 거기. 여튼 아까 유신이 상한가라고 했죠? 아까 누구야? 유신 상한가라고 한 사람. 이 유신 상한가 아니잖아. 이게 무슨 상한가 8%네. 얘가 재건주예요? 나 몰라요. 얘는 원래 그건데 남북 경협주인데. 유신 회사 그 창립한 회장이 예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나의 죽기 전의 꿈은 북한에서 사업하는 게 꿈이다. 예전에 인터뷰한 게 있어요. 유신 회사 창립한 사람이. 그래서 유신이 그 남북 경협주였죠. 남북 경협주였죠. 죽기 전에 꿈이랬어요. 그 아저씨가. 저 이때 유신 매매, 제가 이때 유신하고 포스코 엠텍 주로 매매했었거든요. 이때가 2018년, 19년. 남북 경협주만 주식인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딱 그 2개 위주로 매매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때다. 유신하고 포스코 엠텍. 야, 데모 날아간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재건주가 조금 요게 재건주가 좀 느낌이 있긴 해요. 느낌이 있긴 하고 자 여기 지금 저희 회원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오전에 절반 팔으려고 하고 이제 절반 다 팔았죠? 가격 상단까지 왔어요. 보니까 얼마까지 갔던 거야? 상단도 뚫었었네. 야 근데 이게 내용이 알려지면 진짜 좀 부각될 것 같긴 한데 뉴스 안 나오려나? 뉴스로 뭐 사실 이 회사가 중동 지역에 지점을 갖고 있다더라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딱 뉴스 나오면 좋아.
그래도 요거는 1번하고 4번 위주로 보세요. 1번하고 4번. 이제 물론 2번, 3번도 움직이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은 아마 상당수가 2, 3번일 거예요. 2, 3번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웬만한 회사는 다 껴있어요, 여기. 근데 1번, 4번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지사가 있었던 혹은 있는, 그리고 대규모 레퍼런스, 대규모 수주 경험이 있는, 이 4번은 대부분 그 대형사가 많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리고 1번은 의외로 중소형사도 좀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봐야죠. 이러면 힌트 다 준 겁니다, 진짜. 현대건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언제 사느냐의 문제예요. 저도 지금 12시까지 락을 걸어놓은 종목이 있는데 안 사줬겠다. 잠깐 가격 한번 볼게요. 제가 볼 때는 안 사줬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 딴 거 살 거예요. 딴 거 살 건데. 아이, 까비네.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사줬을 텐데. 1, 2% 차이로 안 사줬어요. 안 사줬는데. 전 딴 거 살 겁니다. 그럼 무리하게 살 것까진 또 아니니까. 딴 거 사면 되고. 근데 전 재건주를 사고 싶긴 하네요. 오늘은 확실히. 아, 종목이 겹쳐서 깜놀했다고요? 근데 그게 우연이에요. 우연,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는 만나면 서로 종목 얘기 잘 안 해요. 진짜로 거의 안 하고, 아주 가끔 너무 특이점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공유 정도 하고,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시황 얘기는 요즘 좀 사실 많이 했는데, 전쟁통에 이제 다들 헷갈리니까 시황 얘기는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월요일날 또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데 옆에 탔었거든요. 근데 2주 전에 월요일날 제가 그 얘기는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막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이 형이, 야, 유가가 10% 빠져, 이러는 거여서. 근데 이 형이 저한테 구라치는 줄 알았거든요. 야, 지수가 그때 8시인가 그랬는데 뭐 7% 올랐어, 이러는 거여서. 이 형이 미쳤나?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지? 하고 봤는데 실제 그랬거든요. 그런 날 하루 있었잖아요. 2주 전에 월요일날. 엊그저께 이제 또 똑같은 시간에 운전하고 또 가고 있는데, 야, 난 너랑 차를 타고 핸드폰을 볼 때 설레, 이러는 거여서. 왜요? 했더니 2주 전에 딱 이 시간에 너랑 차를 타고 월요일날 가다가 지수가 급등을 했잖아, 이러면서. 야, 그거 우연이지. 그래서 짠! 이렇게 딱 보더라고요. 여기 핸드폰을 딱 보더라고. 아씨, 아니네. 이러고 있다가 또 탁 보고. 아씨, 아니네. 에휴. 여튼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반등의 첫날인데, 이제 오늘 같은 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냐면, 왜 내 건 별로 안 가지? 혹은 얘는 왜 별로 안 가지? 뭐 이런 생각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첫날이에요. 그리고 그 2주라는 시간 동안 이제 무슨 얘기들이 나오겠죠. 아직 2주라는 시간이 열려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오늘 첫날이다 보니 외국인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외국인 입장. 어제까지 얘네들은, 외국인들이 트럼프의 마음을 알까요? 외국인들은 과연 휴전협정으로 갈지 폭격을 가할지 알 수 있었을까요? 외국인들? 이거 외국인들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이건 몰랐을 거 아니야.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다고요. 외국인이 무슨 뭐 대단한 어디 외국인인 거지 외계인이 아니라고요. 얘네도 그냥 사람이에요. 얘네도 사람이라고요. 얘네도 똑같잖아요. 아니, 트럼프가 이런 사람인지 얘네가 알았으면 트럼프가 됐겠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겠냐고요? 안 됐겠죠. 외국인도 그냥 외국인이라서 모른다고요? 그러면은 오늘 딱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얘네들은 뭘 해야 돼요? 일단은 지수를 사야 돼요.
일단 첫날 해야 되는 건 지수를 사야 되는 거죠. 얘네 입장에서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주식 사고, 선물 사고, 콜 사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약간 패시브 성격이랑 제가 비슷하다고 한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 7시에 나온 뉴스니까. 미국장까지 다 끝나고 오늘 아침 7시에 2주 휴전 얘기가 그때서야 나왔으니 우리나라 시장에서 얘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라고요. 패시브를 일단 긁어가는 거라고. 그 중에서도 선물 긁어가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딱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디테일하게 종목들이 가는 건 아니에요. 첫날은. 그래서 오늘 많이 샀죠. 한꺼번에 사는 거지 뭐 얘네도. 근데 애초에 방향성은 두 개였어요. 이렇게 되든가 폭격을 가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V자였다니까요. 폭격을 가하면 되게 빠른 시일 내로 한 2, 3일 내로 V자로 올라오고 끝났을 거라고 이것도. 결국은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게 이미 좀 티가 나긴 했어요. 이미 티가 나긴 했었다고요. 뭐가 됐든 일단 1차적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1막이 끝나는 분위기였던 거고 이제 우리에겐 2막, 3막이 더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은 첫날이라서 이렇게 패시브 형태로 들어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마다 특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간 좀 아쉬운데라는 느낌이 분명 들만한 시장일 거예요. 올라와도 5%? 아니 3%? 10% 이렇게 올라야 좀 속이 시원한데 야 심지어 얘는 빠져 막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첫날이라 그래요. 첫날이라 그런 거고요. 유가가 지금 얼마예요? 주식은 제가 사야 된다고 계속 했잖아요. 차라리 물리는 게 낫지. 일부라도. 주식 없는 사람들은 분할매수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애초에 확인하려고 계속 주식을 안 들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사려고? 확인했잖아요. 사야지. 확인했으니까 사야죠. 근데 오늘 갭 상승을 했으니 분할 매수 해야지 어떻게? 올라갈 때 따라가 붙을 만한 또 시장은 아닌데 사야 돼요. 확인하고 사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폭격하면 빠질까봐 그거를 테이크하고 싶진 않으니까. 각각 장단이 있어요. 확인하고 사면은 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오늘부터 사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고 그거는. 난 애초에 그 리스크를 테이킹 안 하려고 한 거니까요.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 하고 산 사람들은 누리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스크 테이킹을 고육지책으로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긴 해요. 응? 리스크 테이킹을 내가 굳이 어제 막 하려고 주식을 열심히 샀다 이 느낌보다는 어쩌다 보니 주식 들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와서 손절을 하느냐 혹은 리스크 테이킹하고 들고 가느냐 이 양갈래길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전 들고 가라는 얘기인데 그거예요 딱. 근데 또 거기에서 그 마지막에 그거 또 폭격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지. 지금은 아무튼 아직 멀었고요. 어떤 상승의 초입이고 다만 중간중간에 과정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해요. 그것만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지금 월화 연속 휴방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 개인 유튜브 열어서 잠시 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